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네. 와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2,800점 넘어섰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점을 높여놓기는 했거든요. 예. 그러면 박스권은 뚫은 것 같긴 한데 그 위에 받는 조정. 이건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독자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움직이는 대부분의 주력 기업들이 미국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이 확실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대형주 내에서도 지금 미국의 AI라는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현재 궤를 같이 하는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하이넥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 미국과 연동돼서 일단은 상당히 조금 막혀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다만 종목별 보면 종목별 변동성은 우리가 미국보다 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실 오늘도 지수는 올랐거든요. 근데 아마 개별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멀미날 정도로 하루에도 변동폭이 변동성 너무나도 많이 커서 야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게 맞아요.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6월 25일에 촬영하고 예.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6월 25일 장마감 이후 기준으로 그래도 오르긴 2,774. 올랐어요. 예. 뭐 강보합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변동성이 커졌고 그런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시장? 예, 괜찮은 시장인 거죠. 예. 예.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올라올 때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올라왔던 개별주들 제가 그래프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너무 급등했죠. 뭐 이렇게 쉬지도 않고 2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10% 20% 조정받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한 1, 2년에 걸쳐서 한두 배 올라온 게 아니라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그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구간이 온전한 경우가 없어요. 항상 산이 높으면 골도 깊기 때문에 조종의 형태도 그래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올 때 그 다 이익은 취하지 못하셨을 테니 사실 이렇게 조종받는 이 변동성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거 혹시 내가 꼭지 잡은 거 아닐까? 불안하죠. 또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일단 계좌에 손실이 찍히다 보니 손절매 원칙이 있어서 손절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실 거고 특히 요즘은 기술적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더준 비주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오늘 제가 차트를 보니까 잘 올랐다가 조정을 2주간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만회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손절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며칠선 그러는데 2주 내내 빠지는데 며칠선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쉽지 않지. 그렇죠? 근데 바로 오르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반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렇게 예, 제 한번 태블릿에서 보세요.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하루 만에 이게 얼마 오른 겁니까? 하루 만에 신고가가 됐을 거예요. 얼마 오른 거요? 그죠? 20% 올랐으니까. 22% 올랐네. 예. 오늘 하루만. 그러면 지금 2주간 22%를 빼고 여기. 지금 22% 올랐는데 여러분 같은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요. 제가 서점을 자주 가서 여러분들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제가 초중학교 때는 네. 저희 그 관례에서 다도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독서왕이었었어요. 어마하게 상도 막 줄 정도로. 근데 최근에 가보면은요. 예전에는 보통 주식 관련한 서적이 나오면은 뭐 가치 분석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다 단타하는 책들이 굉장히 그냥 기술적 분석 내지는 나는 단기 매매로 이렇게 벌었어. 이게 지금 판매 순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또 보려고 그럼요. 하죠. 아니, 그 심리가. 좋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책이고 훌륭하신 분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다 트렌드화 되셨을 텐데 그 트렌드대로 지금 하면 고수 중에 고수 아니면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높아요. 예.
특히 이제 IT 부품들 들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막 주요 이동 평균선 깨고 내려가고. 다 많아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막 한 일주일 빼고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게 일주일 뺀 거 다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어퍼컷이라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건 저도 매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웬만하면 개별주를 안 하려고 해요. 예. 어차피 제가 그 변동을 저도 견딜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럼 예.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 제가 큰 그림이 그려지면 이런 어떤 단기 변동은 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쓰면 안 걸려요. 단기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큰 그림이 예. 보이는 중소형 주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큰 기업이거나. 네. 뭐 10%나 이런 거 빠지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제자리를 찾아갔던 기업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뭐 잘 모아가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 변동을 뭔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이 변동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그 스터디의 깊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홀딩할 수 있는 여부 이걸 또 좌우하게 되는 그럼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비슷한 경험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 1월에 똑같이 겪으셨을 거예요. 올 1월에도 이런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왜냐하면 저도 운용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이 이제 난릴 거 아니에요. 너는 왜 IT 없냐. 이런 막 굉장히 그 협박 아닌 협박 등도 있었고 물론 이제 좋은 걸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 저는 다 변압기 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계속해서. 근데 결국엔 글쎄 모르겠어요. 그 IT 제가 보니까 지금 더 빠져 있던데요. 더 빠져 있고 변압기 그때 막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너는 이거 안 사냐 네. 막 이랬던. 근데 전 변압기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배 올랐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한두 달을 못 견디세요, 다들. 뭐 저희 월간 이선엽 꾸준히 보신 분들은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변압기를 언제부터 말씀하셨는지 거의 뭐 나올 때마다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배. 네.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도 네. 예, 내가 판 게 올라가면 배가 아프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우 이 배가 이 양쪽으로 아프고 막 윗배도 아프고 예. 아랫배도 아프고. 어쨌든 지금 이런 장에서는요.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앞으로도 좀 크게 봐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잘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변동은 예. 즐기면 즐길수록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대응하려다가 예. 오히려 더 망한다. 저도 최근에 대응을 해봤고 예.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실패였습니다. 예, 제가 팔면 올라가고 제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저하고 반대로 움직였으면 최근에 좋았을 텐데. 아이, 별 말씀이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미스터 마켓은 위대한 능욕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심리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 저 정도 변동이면 저는 심리적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개별주. 요거 조금 이제 중소형주여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중소형주. 중소형주였군요. 미국 시가총액 1위 네. 올라갔다가 3위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중소형주. 네, 그러네요. 이제 스몰캡으로 바뀌었네요. 예. 아니 근데 이 엔비디아가 세상 무서운 줄 말고 막 오르다가 올랐죠. 또 이제 조정을 받을 땐 또 이제 급격하게 또 받더라고요. 물론 그래봐야 뭐 고점 대비 한 10몇 %인데 네. 주변에서 엔비디아 가지고도 정말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제일 많이 지금이라도 물어보시죠. 사야 되나요? 막 이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라 반대로 혹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라는 물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저는 이 엔비디아나 이 AI의 열풍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국면이 이번에는 한번 조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국면이요? 뭔가 좀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단기 과열을 일으키고 쉬어가는. 이래서 쉬어가는. 왜 그랬냐면 6월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우는 빠지고 있었는데 나스닥하고 S&P 500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괴리가 굉장히 크게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크게 생기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기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소비도 조금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지금 논란이 되게 많고 그래서 시장 그걸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빅테크 기업으로 매기가 더 쏠렸던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게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맞아요. 더 많이 쏠렸는데요. 근데 이게
시기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되돌림이 있다가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엄청난 펀드들 또는 ETF에서 최근에 리밸런싱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중을 무리하게 실었겠죠. 그죠? 이거는 펀드멘탈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펀드나 ETF를 새롭게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리하게 늘린 부분들도 예. 있었는데 그게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반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네. ETF 같은 경우는 요때를 기점으로 싹 바꿔놔서 비중을 늘렸고 다 늘리고 나면 그게 과매수가 되거든요. 그럼 과매수가 되면 뒤에 따라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펀드 중에서 CTA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커머디티, T가 뭐 트레이닝 펀드 뭐 이런 건데 그냥 추세 추종 펀드. 좀 성격이 다른 것들 되게 많습니다만 그냥 올라가면 계속 쭉 따라갔었다가 내려가면 파는. 근데 그런 펀드들이 알고리즘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의 펀드멘탈 이런 거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강하게 꺾이는 모습이면 거기다 더 내려파는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되더라는 얘기죠. 쏠림을 더 쏠리게 예, 만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다들 인정하는 게 이 정도면 좀 과열권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나름대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서 그에 따른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당연히 시켜주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올라오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너무 각도도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사실 이렇게 거칠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와중 속에서 첫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졌느냐?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AI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GPU를 지금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개선이 덜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아직 안 하실 텐데 아마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을 때 요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2년 뒤라고 나오더라고요. 얘는 디지털 관련 데이터가 무한정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하게 합숙시키는 게 2년 뒤면 이제 고갈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느 회사인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챗GPT였던 것 같다. 거기서 네. 이제 정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회사를 산 것도 보셨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무관하지 않은 모습들인데, 그러기 이전까지는 뭔가 이걸 단기 고점을, 그러니까 진짜 고점 또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끝까지 올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받으면 한국에도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늘리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 학습까지는 엔비디아 걸 대체하기 어렵지만 추론의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조금 이제도 대안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분석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습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학습하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 분명히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주야장창 오르기만 하진 않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많이 꺾기도 할 거고 또 특히 제가 볼 때도 올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만큼 편안하진 않을 거거든요. 중간중간 불편한 구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또 주야장창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 또는 지금 제일 많은 논란은 그거죠.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죠. 그때 시스코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반기 내내 보게 될 어떤 시장의 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는 매번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또 보여줘 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시키고 가면 입장에서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만약에 시키는 구간에서 혹시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사실은 더 사기 좋아지죠.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금리를 내렸다는 게 경기 둔화니까 소비 사기는 그렇고 그러면 투자와 관련주인데 역시 엔비디아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때 아마 재반등한다라면 제법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예, 그냥 단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AI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메모리 반도체들도 있고 그럼요. HBM 같은 것도 있고 괴를 같이 하겠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또 엔비디아가 쉬어가면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도 투자 심리상 약간 좀 같이 쉬어가고 있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그거는 또 역시나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쉬어가는 국면.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뭐 오늘도 뭐 외국계 자료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전히 뭐 미국에서 AI 관련을 활용하는 기업은 5%도 되지 않고 그래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 CEO들은 엔비디아 칩 몇 개를 어디에다 어떻게 들여왔는지 사진 찍어서 막 트위터 같은 데 올리기 바쁘고 맞아요. 또 홍보해야 되니까.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